네, 조금 전입니다. 오늘 새벽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전 전 수석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어찌됐든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전화해서 e스포츠협회에 20억 보내라고 하신 건 여기서 더 이상 후원금 요구에 인정하시는 건가요? e스포츠협회에 보내라고 얘기하신 거는 왜 그러시는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 저 모습 오늘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는 목소리와 말투 굉장히 좀 비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전 수석의 결백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법원 입장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전병헌 전 수석이 개입을 했다 또는 관여를 했다고 하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죄가 있다 없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사가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개입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고 아마 이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전병헌 수석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좌진이나 비서관들이 했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병헌 수석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병헌 전 수석 혐의점을 보면 사실은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롯데홈쇼핑이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좀 행사했고 또 롯데홈쇼핑의 무기명 선불 카드를 가족이 사용했다. 또 롯데홈쇼핑 제주 리조트에서 가족들이 공짜 숙박을 했고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비서 인턴 월급을 제공했다. 여기다 이 예산까지 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검찰이 제시한 정확한 혐의는 아니지만 이런 의혹들,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 수석의 이제 보좌진들이 3명인데 3명 다 구속되면서 검찰은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검찰이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도 구속 즉포심을 통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전병헌 수석도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피의 사실에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신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병헌 전 수석이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다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국민의 법감정에 기대서 구속 자체가 마치 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실정법상 유죄냐 무죄냐와 관계없이 어쨌든 자기와 같이 일했던 보좌 비서관들이 3명이나 구속됐다면 그건 정치적 책임은 일단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은 전병헌 수석이 져야 될 부분이고 이제 이 일련의 사건에 본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은 정치인입니다. 이게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면탈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본인이 그 비서보좌진들이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아간 이 부분을 알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의 문제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울신문 8면 보도에서 보듯이 오늘 아침에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검찰이 바로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 e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기재부에 협회 예산 20억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면 전 전 수석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재부 측에 연락을 한 건 맞지만 개인 산업화폐를
국회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요청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한 거지 이게 무슨 압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어떤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청탁과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가 이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 사안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전병헌 전 의원이 당시에는 e스포츠 협회와 관련이 있었다는 면에서 이걸 단순히 그냥 민원 처리로 보기에는 좀 갸우뚱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원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보좌관들이 관여됐던 이 3억 그 이상의 이제 좀 큰 그림에를 그 혐의점을 두고 그래서 3억 이 범죄 사실로 전병헌 전 수석이 구속이 되면 좀 그 더 큰 수사로 확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전 수석이 이 3억 수뢰 부분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다. 그리고 기각이 됐으니까 좀 한번 검찰로서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데 그 뒤에 수사 확대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영장 기각에서 보면 이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제 변호사로서 제 생각에는 보좌관들이 지금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전 수석은 몰랐다? 네,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이 이 불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게 되고 하면 관련자들이 전 수석의 관여됐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검찰로서는 굉장히 좀 그 어려운 법정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은 즉각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서 그 영장 이제 나오게 되면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못 해요, 사실상.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예 영장 실질에서 그 기각이 되면 또 재청구도 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자들하고 또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더 보강이 돼야 되는 혐의가 거죠. 드러나왔든지 예. 그렇게. 근데 보좌관들의 진술이 지금 뭐 더 바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 고급 리조트에서 이제 공짜 숙박을 하고 선불 카드를 받은 것만으로 이 전 수석을 이렇게 구속할 사유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무기명 선불 카드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 리조트 공짜 숙박이 합해야 뭐 아무리 비싸야 수백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구속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에는 또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별건 수사가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개쩍을 겁니다, 검찰도. 사실 그럼 기재부의 이제 예산, 이 뭐 압력을 넣었다 이런 것도 밝히기가 힘들잖아요. 과거 국회의원들도 사실상 쪽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예, 이게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되는 건데 사실 이전에 이제 정권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많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결백을 주장하는 전 수석과 영장을 재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검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네, 바로 이분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자, 검찰에서 갑자기 남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차에 타려던 우병우 전 수석이 동그랗게 뜬 눈을 하면서 무슨 영장이요? 라고 되묻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좀 보면요. 우 전 수석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에요. 우 전 수석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깜놀이죠. 깜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미처 영장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영장이 나왔고 그 영장을 통해서 지금 휴대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량과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뭐 어떤 결과를 냈든지 간에 이 우병우 그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법조계에서도 워낙
워낙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예측들이 아마 여러 조사 과정에서 적중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번 영장 청구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그렇게 논란 어투를 사용하지 않고 또 논란 표정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분인데 논란 어투와 논란 표정을 동시에 보여준 걸 보면 이번에 영장은 이분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깜짝 놀랄 이를테면 허리를 찔린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출신이고 이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던 검사였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잘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외부의 시선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뭐 이건 의심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 전 수석의 귀에 먼저 들어가는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검찰 내부에서 좀 걱정을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법원,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 타는 우 전 수석을 붙잡아서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거 어떻게 봐요? 원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압수수색은요 기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보가 나가버리면 다 빼돌리겠죠. 그래서 정보의 어떤 기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신이고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아마 기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우병우 전 수석도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고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특수부 검사도 검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압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본인도. 저도 뭐 한 30년 가까이 법조 경력이 되는데 이렇게 압수한 적은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라는 게 재판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죠. 자꾸 차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조사하다가 휴대폰 내보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 마치고 승용차를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더군다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자동차까지 압수를 했단 말이에요. 타고 가려던 자동차를.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동차를 압수한 것은 네. 우리가 뭐 사무실이나 집에다가 증거물을 숨겨놓으면 그건 이게 압수수색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무실과 뭐 집, 주거지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차에다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설마 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특히 네. 법을 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뭐 어떤 증거물을 차 트렁크 아니면 트렁크 밑에 있죠. 그 밑에 아니면 본네트 어느 한쪽에다 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병우 전 수석에서는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승용차 안에다가 어느 곳에다가 그 물건을 숨기고 다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도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뭐 나를 구속하겠다는 건가 아마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그런데 구속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구속영장이나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이거 뭐지 하다가 뭐 황당하게 네. 차 뺏기고 휴대폰을 결국 압수당한 거죠. 우병우 전 수석하면 누가 뭐래도 이 검찰에서 팔짱 끼고 있던 모습, 그다음에 그렇죠. 기자에게 레이저를 쏘던 모습, 자, 그 모습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압수수색을 당한 우병우 전 수석 굉장히 찹찹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나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우 전 수석 어제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재판 참석 전에 한 여성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수석님 힘내세요. 에휴 이런 말 나왔는데 우 전 수석 정말 오랜만에 파이팅 이런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이죠. 네. 지금 뭐 국민적으로 또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광열 판사가 이 석방을 해줬다. 김관희 국방장관, 임관빈 정책실장 모두 다 한 판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S도 난리지만 바로 저 여성분인가요? 예. 네. 송영무 아까 국방장관 말고 송영길 여당 의원이 자 지금 이 판사가 우병우와 같은 지역 출신의 같은 학교에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에 친분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우병우에게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이 남아있는가 봅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수석님 힘내세요라면 굉장히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응원을 하러 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본인에게는 저는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네. 심리적인 또 이 지지는 됐을까 싶은 궁금증도 남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는 화이팅을 응원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이제 재판 나올 받고 때는 나올 때는 수색을 받은 압수수색을 거죠. 네.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네요, 어제상. 그러니까 이제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어떤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청탁과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가 이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 사안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전병헌 전 의원이 당시에는 e스포츠 협회와 관련이 있었다는 면에서 이걸 단순히 그냥 민원 처리로 보기에는 좀 갸우뚱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원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보좌관들이 관여됐던 이 3억 그 이상의 이제 좀 큰 그림에를 그 혐의점을 두고 그래서 3억 이 범죄 사실로 전병헌 전 수석이 구속이 되면 좀 그 더 큰 수사로 확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전 수석이 이 3억 수뢰 부분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다. 그리고 기각이 됐으니까 좀 한번 그 검찰로서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데 그 뒤에 수사 확대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영장 기각에서 보면 이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과 같이 일했던 보좌 비서관들이 3명이나 구속됐다면 그건 정치적 책임은 일단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은 전병헌 수석이 져야 될 부분이고 이제 이 일련의 사건에 본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은 정치인입니다. 이게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면탈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본인이 그 비서보좌진들이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아간 이 부분을 알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의 문제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울신문 8면 보도에서 보듯이 오늘 아침에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검찰이 바로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 e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기재부에 협회 예산 20억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면 자, 전 전 수석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재부 측에 연락을 한 건 맞지만 개임산업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요청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한 거지 이게 무슨 압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전입니다. 오늘 새벽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 6시에 전 전 수석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어찌됐든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전화해서 e스포츠협회에 20억 보내라고 하시면 여기서 더 이상 후원금 요구에 인정하시는 건가요? e스포츠협회에 보내라고 얘기하신 거는 왜 그러시는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 저 네. 모습 오늘 새벽 6시입니다. 네. 지금 인터뷰를 하는 목소리와 말투 굉장히 좀 비장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했고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비서 인턴 월급을 제공했다. 여기다 이 예산까지 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검찰이 제시한 정확한 혐의는 아니지만 이런 의혹들,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 수석의 이제 보좌진들이 3명인데 3명 다 구속되면서 검찰은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검찰이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도 구속 즉보심을 통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전병헌 수석도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피의 사실에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거나 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신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병헌 전 수석이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다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국민의 법감정에 기대서 구속 자체가 마치 끝인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실정법상 유죄냐 무죄냐와 관계없이 어쨌든 자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전 전 수석의 결백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법원 입장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전병헌 전 수석이 개입을 했다 또는 관여를 했다고 하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죄가 있다 없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사가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개입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고, 아마 이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전병헌 수석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좌진이나 비서관들이 했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병헌 수석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병헌 전 수석 혐의점을 보면 사실은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롯데홈쇼핑이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좀 행사했고, 또 롯데홈쇼핑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가족이 사용했다. 또 롯데홈쇼핑 제주 리조트에서 가족들이 공짜 스파